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영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금방 또 지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이제 우리 부모의 의도치 않은 거짓말 네 번째. 벌써 네 번째 주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다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도 일주일 내내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시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네, 오늘 다룰 거짓말 이제 마지막 편이라 몇 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다룰 거짓말은 You are a winner just because you participated. 그러니까 네가 참여했기 때문에 너는 승자다라는 그 거짓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를 더 다룰 건데요. 자,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자, You are a winner just because you participated. 네가 참여했으니까 너는 이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거짓말에 조금 이제 동의가 된다라고 할까. 이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저희들이 다루는 이 거짓말들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하는 말들이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꼭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네. 제일 키예요. 자, 근데 이 여섯 번째 질문, 네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위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 아들이 지금 10살입니다. 네. 사모님 아들이 5살이죠. 네. 이제 금방 이제 그런 걸 겪으실 텐데 뭐 운동도 시키잖아요. 뭐 음악도 시키고 뭐 바이올린을 시키든 뭐 피아노를 시키든 뭐 태권도를 하든 축구를 하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여기 온 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뭐 농구도 하고 그랬는데 제 평생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트로피가 한 3개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인터미러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1등을 해갖고 받은 트로피가 이제 하나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그렇죠. 트로피예요. 네. 제 평생에 뭐 기껏해야 3-4개인데 저희 부모님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셔갖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갔을 때 어머니가 그걸 킵하시다가 나중에 그걸 또 미국까지 갖고 오셔가지고 절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놔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내가 혹시 버리진 않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10살 된 제 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아들이 저보다 트로피가 한 3-4배는 많아요. 오, 특출난 아들을 두셨네요. 아, 그러면 참 감사할 텐데 전혀 특출하지가 않고요. 얘는 진짜 뭐 한 것도 없는데 트로피만 쌓여요. 그러니까 뭐 태권도를 시키면은 뭐 할 때마다 그 뭐 시험 볼 때마다 네. 시험 패스를 하면은 무조건 트로피를 하나 주고 무슨 그 메달 같은 걸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축구도 뭐 그냥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 동네 축구를 해도 그 시즌 끝나면은 하여튼 다 뭐 참여한 팀은 모두 다 주고 참여한 선수들은 모두 다 뭔가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계속 메달이 쌓이고 트로피가 쌓이니까 얘 방에 이제 놀 데가 없어가지고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승현이 우리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당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가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게 하나하나 아니면 아주 소수가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많아 버리면 그 가치나 중요성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좋은 의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또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야 괜찮아 너가 졌어도 네가 참여했다는 거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건 좋은 건데 네. 거기에다가 자꾸 트로피를 줘버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주고 싶어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면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는 별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기나 지나 똑같은 걸 받으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이기든 지든 뭐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괜찮아. 그러니까 그 저도 속상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도 좀 그런 거예요. 상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가 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또 몇 년 전에는 보면은 무슨 큰 대회 같은데 나갔을 때도 무슨 영화 무슨 여우 주연상 조연상 뭐 그런 것도요. 보니까는 후보가 한 7명이면 거기서 한 3-4명을 주더라고요, 상을. 네. 여우 주연상을 막 3명 주고 뭐 4명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상의 가치가 정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한국에서도 이 아이들이 많은 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나 태권도나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이들한테 너는 이만큼 했어 그러면서 상을 주다 보니까 너무 그러한 상들의 분별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 어려워서 제가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아이를 응원해 준 거긴 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아이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원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내가 해주는 이런 말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애들이 받고 어느 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를 엄마 아빠가 직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애가 난 이기든 지든 별로 상관없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데 공이 옆으로 지나가도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전혀 뭐 달려갈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지든 이기든 상관없거든. 솔직히 막 그렇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저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수련회 갔을 때 상을 이렇게 이제 1등, 2등, 3등의 수련회 상이 네네네. 있었어요. 네네. 근데 상을 이제 저희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풀었는데 다 똑같은 과자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1등을 한 저희 팀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맞아. 기억이 나네요. 2등이랑 3등이랑 상품이 똑같으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조심스러운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해 주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애들이 막 3등을 했는데 속상해가지고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너무 너무 좌절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네. 아이들한테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게임에 임할 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자 이겼을 때와 졌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올바로 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졌으면 만약에 내가 2등을 했으면 1등한 애한테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1등한 애는 2등한 애를 놀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스스로 셀러브레이트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격려해 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코칭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랑 경쟁하는가 내가 정말 상대 팀이랑만 경쟁을 하고 있는 건지 쟤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지를 정말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부터가 먼저 그런 마인세트가 있으면 애들한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 졌으면 야 너 조금만 더 하지 그걸 못 해갖고 이게 야 지냐 아이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네.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라이가 있는데 여기 책에 있는 거는 you can get whatever you want 뭐 그건데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애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뭐 구매를 한다든지 얻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근데 이거보다 또 다른 이제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anyone else thinks.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 같고 어떨 때는 개성이 있는 아이를 개성을 인정해주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이 뭐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치 손이 큰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든지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귀가 크든지 어쨌든 간에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항상 뭐 귀를 가리고 다닌다든지 머리 길게 해갖고 여자애들이 좀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외모에 네, 좀 그렇죠. 해서 외모에 관심이 귀를 많으니까. 이제 가리려고 막 그러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애들한테는 좀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야 다른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이건 상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 귀가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너는 예쁜 하나님의 귀한 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좋게 얘기할 수도 네. 있고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의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은 뭐 방구를 자꾸 여기저기서 낀다든지 아니면 막 여기저기서 네. 막 트름을 막 한다든지. 네. 근데 얘는 다른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상관 안 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캐피테리아에서 방구를 뿡뿡 끼고 뭐 교회든 어디든 그냥 뭐 계속 방구 뿡뿡 끼면서 난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어. 막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예절과 예의에 그렇죠. 대한 예의절과 부분? 예의가 아니고 어디 가서는 막 계속 트름하고 막 그러면 네. 막 트름도 막 꼭 소리 엄청 네, 내게 일부러 하면서 하는 것처럼. 나는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어. 그거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예를 하나 들면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좀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애들은 난 뚱뚱해. 막 난 너무 뚱뚱해.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컴플렉스가 생기고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지혜롭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 어쨌든 간에 뚱뚱해진다는 건 건강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신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시켜주는 방향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심시켜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얘가 이게 뚱뚱한 것도 어느 정도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좀 보더라인이나 조금 요즘에 살이 붙고 있어. 근데 애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 야 다른 애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마. 너 괜찮아. 그냥 네가 볼 때 괜찮으니까 편하게 먹어.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얘가 만약에 살이 정말 쪘어요. 네. 정말 살이 쪄가지고 얘 지금 워치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네. 조심해야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어린 애들도 당뇨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워치아웃 해야 되는데 얘가 삐질까봐 아니면 얘가 이제 기분 나빠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네. 마음이 상할까봐 야 다른 애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마. 그냥 아빠 눈에는 괜찮아.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솔직히 사실이 아닌 거죠. 네. 워치아웃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진실은 어떨 때 때때로 아프거든요. 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파요. 그러니까 진짜 좀 살이 붙고 있는 애한테 야 너 아빠가 봐도 넌 뚱뚱해. 너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특히 뭐 여자애들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정말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야 너 뚱뚱해. 좀 살 좀 그만 먹어. 맨날 살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좀 지혜롭게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게 중요하니까 우리 아빠랑 같이 뭐 산책을 하든지 한번 운동을 네. 같이 해보자라든지 음식을 조금 단 거를 줄이려고 좀 노력한다라든지 그래서 we have to watch out 보더라인이 있으니까 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부모님들이 좀 그런 거를 직감해서 네. 아이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고 또 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어야 하는가를 말을 내뱉기 전에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무작정 뭐 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 또 아니죠.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가지고 너무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만 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엄성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게 필요한데 존엄성 얘기를 하니까 다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것은 뭐, everyone 네. is equal.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도 차이가 좀 있네요. 네. 근데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운 말이죠.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나요? 똑같지는 않지만 동등하다는 말은 많이 쓰고 저는 그렇죠. 그 말은 동의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디그니티가 있어요. 기본적인 네.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하건 부유하건 많이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저 기본적인 존엄성은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그런 것까지 일어나요. 막 어떤 사람들은 운동도 남자 여자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풋볼을 하는데 미국 풋볼을 하는데 남자 여자 똑같으니까 동등하다. 우린 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같은 팀에 놓고 하면 그게 동등한 걸까요? 체격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렇죠.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엄성을 더 낮추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도 만약에 뭐 학벌 그런 걸 뭐 따지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랑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랑 페이가 똑같아야 됩니까?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배움의 시간들이 있고 그렇죠. 네. 거기에 엑스퍼트 그리고 경험도 1년 지금 일하신 분이랑 30년 뭐 일하신 분이랑 페이가 그럼 똑같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이퀄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뭐 동등하게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운동도 남자 여자가 다 똑같이 막 운동해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올림픽 종목 같은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의 그런 세대가 것도. 더 그런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아주 뭐 좀 다른 쪽으로 좀 갈 수도 있지만은 뭐 동성애나 뭐 트랜스젠더나 뭐 네. 그런 것들이 인해 갖고 어떤 분은 육체적으로는 남자분인데 생각으로는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 뭐 레슬링을 한다든지 무슨 여자 뭐 거기에 나는 여자니까 네. 뭐 나는 이거에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우기면서 신체적인 조건은 남성인데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기엔 그렇죠.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 줘라 막 그러면서 뭐 여자 권투를 한다든지 여자 레슬링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그걸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조심스럽고 하지만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이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다룰 수 있는 게 You can change your life in a few easy steps. 뭐 그런 이제 애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몇 가지만 하면 난 대박 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 비디오 내가 하나 잘 만들면은 강남 스타일처럼 빌리언 뷰어를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틱탁 지금 뭐 꼭 학교 안 가도 되고 뭐 굳이 뭐 대학교 안 가도 되고 막 그냥 내가 뭐 하나 히트 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걱정 마. 그냥 내버려둬. 뭐 그러면서 자기는 언젠가는 대박을 칠 것 같은 그런 환상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자기도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무척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뭐 모든 그 영웅의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자기가 수 항상 있죠. 뭐 스티브 잡스니 무슨 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냥 대박 치면 되니까 그냥 날 내버려둬. 내년에 대박 칠 거야. 뭐 후년 그러면서 근데 그런 노력도 사람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티피컬한 문제가 그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마이클 조던이든 뭐 르브론 제임스든 무슨 스티브 잡스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었는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few easy step만 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4주 동안 부모의 의도치 않은 거짓말들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나의 마음도 봐야 되고 아이들의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뤘던 좀 거짓말들을 하나씩 보면 네. 첫 번째 얘기했던 게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정말 장점을 발견하고 그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정말 엉뚱한 거를 막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이죠. 네. 그리고 it's your choice. 뭐든지 네 선택에 달렸어. 그것도 아니죠. 어떤 거는 우리 선택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거고 주어진 거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애들이 배워야 되고 또 다뤘던 게 뭐죠? 세 번째 다뤘던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너는 특별해. 그렇죠. You are special.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fearful하게 wonderful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페셜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가 최고야라고 얘기한다든지 네가 하여튼 탁월해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네. 조심스러운 거죠. 네, 너만 특별해로 들릴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생긴 것도 그래요. 부모님 눈에는 자기 아이들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자기는 잘생겼는 줄 알았어.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하도 잘생겼다 그래갖고 정말 제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그러고 그랬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그냥 티피컬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예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애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런 거 좋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아이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그렇죠. 있느냐. 그렇죠. 네가 네. 최고야라는 얘기, 네가 넘버 원 그거라는 얘기는 좀 조심스럽고 네. 아이들이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watch out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every kid ought to go to college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었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 당장 가져야 돼. 그러니까 참을성을 없이 애들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뭐 크리스마스나 뭐 생일이나 네. 그런 것 때 애들 생일 선물을 미리 사주고 즉각 사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생일날 준다라든지 크리스마스 선물도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고 크리스마스 날 오픈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애들이 좀 기다리는 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눈 거 You are winner just because you participated. 네가 참여했기 때문에 승자가 아니라 네가 4등을 했어. 5등을 했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긴 자에게 축하해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4주 동안 여러 가지를 나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진 않았는지 네.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장 뭔가를 얻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아이를 잘 보고 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잘 살펴보고 제 마음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본 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마일스톤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제 나이별로
그때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때 필요한 이제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뱃속에 애가 있을 때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교육하는 거, 뱃속에 있는 애들을 교육하는 거? 뭐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태교. 네. 태교는 한국 분들이 잘하잖아요. 네. 근데 애가 막상 태어난 다음에 그 뭐 0살부터 뭐 1살까지는 그때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 갈 때까지 그래서 0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나이에 맞게 그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 있고 그때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좀 나이별로 좀 나누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태교는 잘하는데 막상 태어난 다음에는 엄마들이 좀 이렇게 산후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첫째 아이를 갖게 되면 맞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뭐 책으로만 보다가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보다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고 또 뭐 1학년 때 학교 들어갈 때 그럴 때는 뭐 유치원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집에서만 계속 데리고 있다가 막상 이제 데이케어나 뭐 학교를 보내야 돼 프리케이를 보낼 때는 그때는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또 뭐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막 네.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변성기에다가 사춘기 막 그럴 때는 애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너무 궁금하죠, 목사님. 저는 그렇죠. 이제 정말 저한테 유익이 되는 방송이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솔직히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구글이나 뭐 그런 거 찾아보시면 무궁무진하게 그런 자료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우리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30분 동안 그냥 차에서 들으시든 집에서 청소하시면서 들으시든 누워서 들으시든 뭐 운전하면서 들으시든 편하게 들으시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매주 월요일 2시 30분 올리브 블레싱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배울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그런 마일스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에도 애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때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서 부모님들이 또 그때 또 우울증 걸리고 막 울고 막 우리 사춘기를 두신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신 거 많이 애들이 사춘기를 경험해야 되는데 부모가 사춘기를 그때 겪는 뭐 갱년기인지 사춘기인지 막 헷갈리는 갱년기와 사춘기가 섞인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주시면 좋고 우리 미주 복음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그거 했죠. 그 뭐죠? 공개 헌금의 날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꼭 방송국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마일스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수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양육하고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들이 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대되는 방송 다음 주. 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계세요.